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이번 시간 휠라코리아 종목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휠라코리아 어떤 종목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물론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의류, 신발, 가죽 제품, 시계, 화장품 등 이제 패션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휠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9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 요 기업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드릴 이유는 이제 최근에 갑자기 주가가 뛰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보시면은 5월 올해 5월 초에 거래 정지되고 이제 액면 분할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액면 분할을 시작을 해서 원래 기존 가격이 13만 원이었던 게 23,000원대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액면 분할을 진행을 해서 주가가 떨어져 보이는데, 사실 액면 분할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가치가 달라진다거나 이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기 편하게 수정 주가 사용을 해서 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 그럼 최근에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던 이유를 좀 설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매출을 좀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을 보시면은 그 연간 매출 실적을 보면은 2017년도부터 갑자기 매출이 급성장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관련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왜 저런 상승이 나왔나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그래서 그 지난해 실적에 대해서 그 살펴보면은 그 매출액 손익구조 변동의 요인이 어,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어커시넷 홀딩스, 여기에 대해서 이제 2017년도 연결 실적이 반영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실적이 잡히기 시작하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갔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저 어커시넷 홀딩스의 경우는 이 휠라코리아에서 이전부터 계속 그 지분을 매입해오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 보면서 합시다. 네, 그 보고서를 살펴보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좀 빠를 것 같은데, 자, 실제로 이 보고서 실적을 보면은 연역을 보면은 이 어커시넷 홀딩스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지분 투자를 시작했던 시점이 2017년도 7월이죠. 그리고 나서 2016년도 11월에 자회사 편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2017년도에 이렇게 매출이 잡히게 되면서 급성장을 했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관련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어커시넷 홀딩스라는 게 국내 기업이 아니라 이제 미국에 그 상장되어 있는 기업인데, 그렇다는 말은 우리나라가 이제 이 이야기 하기 전에 추가적으로 이거 보통은 이제 제가 주가 상승에 대해서 업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이제 업황이 좋아지거나 그 기업의 매출 성장성이 보이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를 이야기 드리는데, 이 휠라코리아의 경우는 사실 패션 업황 같은 경우에는 이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그래서 이 트렌드라는 게 그렇죠. 패션이라는 게 내가 이게 좋다라고 해서 이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 패션에 대해서 제가 딱히 뭐라고 이야기 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이 실적에 대해서 보고 이제 그 판가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 휠라코리아의 경우는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어커시넷 홀딩스에서 실적이 잘 나오고, 그리고 미국 기업이다 보니까 거기 이제 미국에 관련돼 있는 투자들이 많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입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휠라코리아가 올라간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은 실제로 수급 동향을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수급 동향을 보면은 이제 외국인 투자 지분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죠. 근데 요게 쭉 과거부터 내려보면은 재밌는 게 이제 아까 그 휠라코리아에서 커시넷 홀딩스에 투자하기 시작했던 게 2011년도란 말이죠. 11년도 때부터 이제 그 외국인 수금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는 너무 거기까지 멀리 갈 필요는 없고 그 최근 흐름을 볼게요. 2016년도 이제 자회사 편입하기 시작했던 시점부터 2016년도 11월, 그때부터 이제 좀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은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그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11월 이후에 편입이 되고 나서 조금씩 들어오다가 이제 특징적으로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수급 움직임이 있습니다. 쭉 올려보면은 2017년도
후반부에 2017년도 후반부부터 보시면은 갑자기 원래 그 단위가 뭐 1억, 3억 이렇게 이 정도 뭐 순매도에서 왔다 갔다 하던 게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을 하죠. 금액 단위를 억 단위로 바꿔보면은 2017년도 초에 이제 10억, 20억 계속해서 매입이 들어오는 시점이 보입니다. 그때가 보시면은 2017년도 11월 29일 날부터 이제 13억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2017년도 11월 말 그때가 언제인지 좀 확인을 해보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11월 말이 이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외국인 수급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올라오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배경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지분 투자를 시작했던 그 어커시네 홀딩스에 대해서 보고 그리고 이제 이 휠라코리아에 대해서 미래의 성장에 대해서 들어오는 수급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보통 이런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투자자들과는 달리 좀 이제 그 장기적으로 보고 들어오는 성향이 강하거든요. 대부분 수급이 그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수급들은 보통 이제 뭐 2년, 3년, 4년 뭐 이제 크게 장기적으로 보고 중장기적으로 보고 들어오는 수급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보시면은 2017년도 11월 29일부터 지금 성장한 주가를 보면은 엄청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지금 한 200%, 250% 정도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올랐다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이런 수급이 지금 들어오기 시작한 게 거의 1년이 가까이 넘었죠. 1년이 돼가죠, 지금. 예, 1년이 된 시점인데, 보통 이렇게 꾸준히 들어온 수급은 나갈 때도 이제 꾸준히 나가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잘 캐치를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계속해서 수급 순매수로 찍히고는 있지만은, 그래서 어제는 좀 빠지긴 했죠. 한 2억 정도 빠지긴 했는데, 뭐, 최근에 계속해서 들어왔던 수급에 비하면 이건 아주 약가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외국인 투자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는지 오늘도 보시면은 이제 CS증권하고 계속해서 NH투자, 미래에셋 사고 있는데 이제 이런 외국인 창구에서 들어오는 거 골드만이나 지금 골드만이 이제 오늘 좀 빨긴 했네요. 최근에 계속 순매수로 돌리다가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을 체크하면서 이제 외국인들과 같이 좀 따라갈 수 있는 매매를 지향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단순히 휠라코리아가 오늘 4% 5% 빠진다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 4% 5% 빠졌는데 어느 창구에서 던졌는지, 최근에 매수하던 수급 주체에서 던졌는지, 아니면은 뭐 다른 그 수급 주체에서 던졌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좀 빠지긴 했는데 아마 여기를 고점으로 다시 쭉 흘러내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 1년 보고 들어오는 수급 주체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루 흐름을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좀 지켜보면서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이제 눌림 자리마다 접근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려보면서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사실 기술적으로는 좀 많이 부담되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전에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던 1년 전 가격 대비해 보면은 상당히 많이 성장을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자리보다는 지금 여기 아래에서 내려오는 자리도 있죠. 61선 이평선이나 아니면은 120이평선에 걸리는 자리들, 이제 이런 좀 그 중장기적인 스윙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냥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휠라코리아 여기가 지금 고점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좀 더 지켜보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일단 시간적인 개념에서는 조금 지금은 무리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휠라코리아에 대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추가적으로 매수 타점이 나오는 자리가 있다면 그때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 이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분석을 하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